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충격량, 운동량? 안 배웠어요? 아니면 뭐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상관없는데 어차피 다시 배우니까. 근데 배운 적은 있다 없다는 이제 좀 알아야 돼. 안 배웠어요? 허허, 요새 고등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네, 뭐 안 배웠으면 어쩔 수 없지. 운동량은 배웠죠. 우리 수업에서 배웠죠. 운동량은 뭐예요? 야, 이것까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내내 얘기했잖아, MV라고. 충격량은 뭐냐면은 FT예요. 근데 F는 벡터잖아? V도 벡터죠.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은 둘 다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가 됩니다. 아니 뭐 사실 요새 고등학교에서 교육 과정이 어디까지 되는지 제가 알 일이 별로 없어서 이제 그냥 수업은 하는데, 저기 여러분들 1학년 때 보면은 수학 물리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그거 이제 수업 하시는 분들 면접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면접을 보냐면은 우리 선박과 학생들 수업을 할 사람이니까 선박과 교수가 한 명은 껴서 면접을 봐요. 근데 그때 얘기해보면은 생각보다 옛날에 이만큼 배웠었는데 요새는 배우는 게 많이 줄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시간만큼 다른 걸 더 하는 것 같긴 하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아닌가? 고등학교 가면 하루에 몇 시간 앉아 있어요? 학교에? 아니면 뭐 갔다 와서도 본인들 공부는 할 거 아니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대충 생각했을 때 내가 이 학생으로서 본분에 충실한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한다. 대충 몇 시간이에요? 맞나? 그냥 학교 시간표만 불러도 되잖아. 아니 그 시간들에 딴 걸 하더라도 집에서 부모님은 우리 뭐 아들내미 딸내미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겠지 생각은 하잖아요. 그 시간이. 저 때는 언제였더라? 7시까지 갔던 것 같은데? 7시까지 가서 8시에 수업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냐? 저녁 먹고도 했으니까. 하여튼 대충 12시간은 넘었어요, 확실히. 아니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대충 몇 시간쯤 하나 해서. 기억도 안 나? 안 나면 말하지. 저도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 지금 몇 년이야? 16년? 그쯤 됐는데? 17년? 하여튼. 네, 그래서 원래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배웠던 거는 딱 하나예요.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는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는데 하나 이상이에요. 하나도 있고 뭐 2개일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애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서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대개는 충돌 문제로 얘기하니까 충돌로 합시다. 충돌이 나면은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라고 아마 고등학교 때 혹시 배웠으면은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거든요. 비슷한 얘기라도 들어본 적 없어요? 몰라? 그럼 봅시다 그냥. 제가 원래 진도가 지금 오늘 충격량, 운동량은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다 알겠거냐고.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차근차근 해야지. 어차피 지금 진도가 늦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와요. 똑같은 속도로 얘는 마이너스 V겠죠? 반대 방향이잖아. 둘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둘이 꽝 하고 부딪혔어요. 좀 더 리얼리티를 위해서 이 색깔로 합시다.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둘이 오다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 뭐 튕겨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꿍 하고 둘이 부딪혀서 한 덩어리로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처음의 운동량, 물체 A의 운동량이라고 할까요? 헷갈리니까. 물체 A의 운동량이랑 마이너스 B라고 쓸 수가 없잖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왜냐하면 B의 속도이기 때문에 방향은 상관없어졌어요. 아까는 같은 속도로 오고 있다고 해서 일부러 마이너스라 붙였는데. 충돌 전에 전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 전체거든요. 전체 시스템의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되겠죠. 각 차의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은 우리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운동량이라는 거는 뉴턴이 미분 들고 오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동력학에서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잖아요. 무거운 애가 빨리 가면 운동량이 큰 거고, 가벼운 애가 살살 가면 운동량이 작은 거예요. 거기에 치여도 죽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겠죠. 근데 막 트럭이 100km로 가는데 그 앞에 서면 결과는 뻔하잖아. 우리가 구태여 실험하지 않아도. 그때는 운동량이 큰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충돌 이후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하기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둘이 맞고 튕겨 나갈지 아니면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게 될지. 우리가 그건 모르지만은 충돌 이후에 속도, 충돌 이후에 B의 속도를 가지고 계산한 운동량은 항상 같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충돌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모르긴 한데 그래도 한 가지 물리 법칙은 뭐냐면은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식만 놓고 봤을 때 이식 풀려요? 우선 MA, MB는 알죠? 충돌하는 차의 질량이잖아. 처음에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VA, VB는 알아요? 주어졌네? 처음에.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충돌 이후 속도는. 두 차의 충돌 이후 속도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죠. 다른 단서가 없잖아요. 얘를 푸는 게 13.3에서의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둘이 충돌한 다음에 얘가 한 덩어리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다면은 둘 다 속도가 0,0으로 나는 거는 알겠죠. 근데 그건 특수한 조건을 우리가 지정을 해준 거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못 풀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에너지 보존으로 갈 건데 처음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오는 차의 에너지도 있겠죠. 이렇게. 충돌 이후의 에너지는 이렇게 되죠. 근데 물리 법칙 상으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운동량 보존은 맞아요. 걔는 법칙이에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인데 에너지는 우리가 13.2까지는 보존된다고 내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루는 케이스는 지가 혼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운동 에너지 가진 애들끼리 둘이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에너지 보존이 성립은 되는데 그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력학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나가요. 저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뭐 외부에다가 소리라거나 이런 식으로 동력학에서 다루지 않는 식으로 에너지가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역학적인 에너지, 동력학적인 에너지들은 충돌에서는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다. 왜? 서로 충돌하면서 열이 나고 뭐 소리가 나면서 주위 공기를 밀어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에너지로 나가서 우리가 추적을 못해요. 동력학 문제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밖에 이런 거 없는 이상적인 충돌이다. 밖에 가는 에너지 변화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식 보면은 또 아는 변수들 하면은 모르는 거 A, B밖에 없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에 대한 식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식이 풀리겠죠. 식 두 개고 변수 두 개면 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거 지우지 말고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똑같은 차예요. 똑같은 차에 똑같은 속도로 왔다고 칩시다. 그럼 충돌 후의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돼요? 똑같은 차에 똑같은 속도로 양쪽에서 꿍 하고 오면은 운동량의 합은 0이잖아요. 처음에 0이죠. 전체 운동량 합 얘기하는 거예요. 각 차의 운동량이 아니라. 각 차의 운동량들을 더해주면은 얘는 이 방향으로 오고 얘는 이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오니까 합은 0이잖아요. 그러면 충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둘의 질량이 변하진 않겠죠. 뭐 여기 있는 사람이 튕겨 나와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생각하지 말고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래서 둘이 같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결과는 하나 나오겠죠. 애초에 여기가 0이잖아. 얘가 0이고 둘이 질량 같고 하면은 이게 0이 되려면 얘랑 얘랑 서로 반대 부호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식 하나는 알고 있는데 둘이 양쪽에서 와가지고 쾅 하고 충돌해서 정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도 0, 얘도 0이니까 식 성립해요. 그렇죠? 근데 에너지로 넘어가 봅시다. 뭐 요거 계산 되긴 하는데 어쨌든 처음 에너지는 0은 아닐 거예요. 둘이 같이 오고 있으니까. 각각의 에너지가 있는데 충돌 후에 얘 속도가 0이고 얘 속도가 0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뭔가 엄청 큰 소리랑 큰 충격으로 주위에 영향을 줬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오다가 쾅 하고 충돌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둘이 원래 오던 속도로 튀어나갔어요. 이해되세요? 오다가 이렇게 쿵 하고 부딪혔는데 오던 속도 그대로 다시 튕겨 나갔어요. 저기 여러분들 당구공 갖고 서로 치면은 그런 일 거의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도 이식은 성립하죠. 근데 얘가 뭐랑 같아요? 처음 속도랑 같아요. 처음 속도랑 같은데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VA 프라임이 충돌 후의 속도인데 걔가 충돌 후에 그냥 원래 오던 VA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같은 크기로. 이해되시죠? 에너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에너지로 가면 얘랑 얘랑 크기가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반대라고 해도 제곱하면은 그냥 크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에너지가 처음이랑 나중이랑 같으니까 이게 자동으로 0이 돼요. 한번 지금 자리에 안 되더라도 집에 가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얘가 0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둘이 오다가 쿵 하고 충돌했는데 더 빠른 속도로 양쪽으로 튀어나가요. 뭐 이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에너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양쪽에서 오던 애들 운동 에너지 합보다 맞고 튕겨 나갈 때 운동 에너지가 더 커졌어요. 말이 돼요? 얘가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나중에 튀어나간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더 들어오지 않는 한은 올 때 운동 에너지보다 튀어나갈 때 운동 에너지가 더 클 수는 없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식만 놓고 보면은 운동량 보존식만 놓고 보면은 원래는 식이 안 풀려요. 충돌 후에 A, B의 속도를 모르거든 우리가. 근데 에너지 보존까지 놓고 보면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말이 된다. 이 정도는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내내 이런 문제들만 주구장창 나오고요. 그래서 운동량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은 뭐 기본적인 건 됐고 이제 충격량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됩니다. 미안, 잘못 썼다. 지금 몇 분 됐지?